이게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LG 얻어맞았죠, SK 얻어맞았죠, 이제 삼성 얻어맞았죠, 다 얻어맞았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있다. SK 같은 종목은 저는 진짜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가까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빠질 때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 업체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이슈를 좀 점검해 보죠. 어제 삼성 SDI도 배터리 사업을 분리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아주 크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골고루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니,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너무 속을 새기는 것 같아. 그러게요. LG화학이 먼저 빠졌었고,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빠졌었고, 삼성 SDI까지 지금 SK가 또 빠지고, 그 삼성 SDI까지. 이게 좀 황당한 게, 사실 어제 이제 말씀하셨지만 보도 자료가 나왔잖아요. 네. SDI가 배터리 사업 부문을 분할한다. 그 보도 자료가 딱 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라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SDI에는 배터리 사업 부분의 매출이 80%인데 이 80%를 분할을 한다고 그러면 뭐 SDI는 뭐가 남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한다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삼성 SDI 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네. 부인한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어요. 주가가 밀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SDI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분할 이슈 외적으로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이슈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게 아니다라고 했으면 회복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팩트 체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단순 루머다라고 좀 참고 사항만 제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삼성 SDI가 협력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스텔란티스가 한 28조 정도 배터리 규모 그 수주를 삼성 SDI랑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한 달 전부터 들려왔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들려온 소식은 뭐냐면 삼성이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캐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캐파 양인 거고 삼성이 좀 고민하는 지금 시기에 고민하는 찰나에 LG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이 이미 뭐 미국에 날아가가지고 지금 스텔란티스 측을 만나고 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스텔란티스의 28조에 대한 수주를 전부 다 삼성 SDI가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아마 6대4로 좀 LG랑 나뉘어 가져갈 것 같아요. 삼성 측이 6, LG 측이 4. 그래서 6대4로 좀 나뉘어서 스텔란티스의 물량을 좀 받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삼성 SDI 역시도 올해에만 투자를 한 2조 원 하거든요. 근데 사실 LG라든지 SK 쪽이 워낙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뭐 4조, 5조 뭐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니까 SDI가 좀 소극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죠. 그럼 SDI는 시장 마켓을 크게 넓힐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가 2조 원 정도면 삼성 SDI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뭐랄까 역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워낙 경쟁 업체들이 세게 레이스를 해보니까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위축되어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시장 진출 얘기가 벌써 몇 개월째 지금 소문만 나오고 있지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복합적인 이슈들을 다 작용을 하면서 SDI까지도 좀 차익 매물 그러니까 뭐 좀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얘기한 그 LG 화학에게 물량이 좀 나뉘어질 것이다. 이거는 아직은 정식적인 거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네. 지금 증권가에서 떠다니는 이야기다. 네.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인된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 그런 것 같아요. 그 중국 그 플랫폼 기업 이슈 때문에 규제 이슈 때문에 우리도 그냥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해서 네이버 카카오 그렇게 됐던 것처럼 LG 화학이니 SK 이노베이션 그런 일이 있었으니
삼성 SDI도 그래 뭐 하여튼 그냥 불안한 거지. 또 뭔가 그런 급락하기 전에 먼저 좀 팔아버리자. 그럴 수도 있고요. 워낙 노이즈가 지금 조금만 노이즈가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지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그 얘기는 일단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스스로가 지금은 고점이다라는 인식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먼저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빌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매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빠지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그렇지. 텐데 지금은 조금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이건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런데 또 공매도도 막 확 들어오잖아요. 공매도 그렇죠. 그럴 세력도. 때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공매도 많이들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삼성 SDI 그동안 리더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승승장구 올라왔었는데 이제 또 먹구름이 낀 것 같고 이게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LG 얻어맞았죠. SK 얻어맞았죠. 이제 삼성 얻어맞았죠. 다 얻어맞았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있다. 다 한 번씩 얻어맞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소재주는 정말 좋잖아. 근데 왜냐하면 소재주는 자동차 내재화를 뭐 브랜드들이 하더라도 거기 납품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완성 배터리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다 그런 경우에 시장이 찢겨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소재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 완성 배터리 대형주에 할 것이냐, 이거를 다시 근본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임시 주총 열고 배터리 사업 분할을 확정을 했죠. 네.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까? LG화학하고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사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분할 이슈로는 더 이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상장이 언제 될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장이 아직까지 좀 멀어 있어요.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SK이노베이션은 그 안에 배터리 사업 부분이 따로 분할해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SK의 배터리를 사려면 이노베이션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슈는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악재는 이미 다 끝났다. 이미 시장에 다 알려졌다라고 보고 있고 상장 이슈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플레이어들이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플레이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K나 LG화학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LG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배터리 화재 소식. 이게 더 이상 그렇죠. 나오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 소식이 LG 배터리의 신뢰성에 좀 금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화재와 관련 안정성 문제가 LG화학의 주가에 좀 키팩터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우리 GM에 얼마를 물어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막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GM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네 전략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 타격을 입은 거예요. 맞아요. 고객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잘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LG화학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주분들은 이제 걱정이 되죠. 앞으로 어떤 배상도 배상이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아마 이제 그 10월까지 결정한다라고 하셨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그렇죠. 일을 만약에 상장을 결정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뭐 올해 연내 상장하기로 이제 상장한다라고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LG화학은 주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연내에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완성 배터리 업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가장 좋은 그 미래 성장 주식으로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 투자를 하셨는데 결과가 좀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마음이 그러네요. 지금 소재와 관련해서 지금 정말 뜨겁게 오르고 있잖아요. SK에서도 이번에 뭐 소재 산업에 5.1조 뭐 투자한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이 첨단 소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소재주들 막 화랑인데 이게 뭔가 신기술 혹은 신소재가 나오면서 이게 또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닐까? 기존에 지금 뜨거운 소재주 회사들은. 그러니까 SK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는 배터리의 소재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이제 진짜 정말 모든 소재, 최첨단 소재 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도 그래요? 굉장히 좋고 앞으로 사업적인 진행 방향을 상당히 기대케 하는 뉴스였는데
이 역시도 새로운 뉴스였습니다. 오늘 SK 커다란 음봉 나면서 좀 떨어졌고요. 뭐 SK 그룹도 뭐 SK IET, SKC 이 SK 계열사들, 그러니까 소재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SK IET, SKC, SK 멀티리얼즈 다 음봉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이거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고 사실 이걸 해외에서 이런 발표 났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 3일은 가거든요. 이 약발을 먹히는데 오늘은 전혀 우리나라 시장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고요. 다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난번 주주총회 때 IR을 하면서 SK 그룹에서 청사진을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SK 지주사를 2025년인가요? 그때 140조, 시가총액 140조까지 이제 우리는 가겠다라는 청사진을 좀 내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투자회사로서 SK를 재평가를 받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SK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온 M&A 결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상장을 할 때마다 기업 가치가 레벨업이 되는 거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가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밝히고 있는 청사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SK 같은 종목은 저는 진짜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5.1조 이 투자는 SK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열사로 이게 분산을 시킨다는 건가요? 계열사에서 분산시키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지금 슬슬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든지 산도 이렇게 올라가면 내리막길도 있고 하듯이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쯤에 그 5G 열풍이 불었을 때 얼마나 그 5G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 당시에도 뭐 한국이 5G 투자를 하는데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제는 뭐 미국이 투자를 할 거예요. 일본이 투자를 할 거예요. 이제 뭐 유럽이 시작을 해요. 막 이러면서 주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주가 한번 지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올라갈 때는 물론 좋은 전망을 가지고 올라가겠지만 지금부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소재 업체들 좀 선별해서 봐야 돼요. 선별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물론 여기가 끝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끝났다. 더 이상 못 갑니다. 이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가지고 있는 자들의 여유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와 순수 2차 전지와 관련된 밸류체인 소재 업체들 이쪽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 기존에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하고 본업에서 돈을 따박따박 버는 회사들이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신사업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새롭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사업을 진출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성장 모멘텀이 붙어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좀 괜찮아요. 왜냐면 숫자가 나오니까 본업에서 기존에 있는 본업에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 회사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빠질 때라도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순수히 그냥 거의 100% 가까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빠질 때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업체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더 2차 전지 4대 소재라고 하면 보통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 전해액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양극재 쪽에는 에코프로비엠, LF, 코스모 신소재,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회사도 있는데 이쪽은 사실 안 봐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이쪽은 좀 많이 안 보고 있는 형편이고, 음극재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극재 쪽에서는 이 실리콘 첨가제 쪽 이쪽은 룸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룸 자체가. 왜냐면 지금 어쨌거나 양극재에 대한 기술 한계에 와 있고 에너지 밀도는 계속 높여야 하고 배터리의 성능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음극재로 결국은 배터리 셀 업체들의 연구 그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집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해액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룸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전해액은 좀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문가들 역시도 좀 헷갈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해액은 뭐냐면 이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동아기업하고 솔브레인. 이 회사가 전해액을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전해액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튬염이라는 게 있고요. 네. 용매라는 게 있고요. 첨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성을 해서 전해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기업,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은 이 전해액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염, 용매,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각각 있습니다. 각각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첨가제가 가장 중요해요. 첨가제가. 이 첨가제가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여기 써져 있죠. 수명, 출력 등 셀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한마디로 배터리 성능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첨가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첨가제는 성능 비중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5% 내외로 섞어요. 하지만 전해액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40%예요. 조금 느는데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리튬염 있잖아요. 여기 염. 네.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대표적인 업체가 후성입니다. 후성. 후성이 이걸 생산하는데 이게 리튬염 중에 이제 여러 리튬염이 있는데 LiPF6라고 불리우는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리튬염. 이걸 이제 후성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후성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림 또 한번 보시면 이 LiPF6 가격 추이가 중국이거든요. 네. 보시면 이거 올 연초부터 해서 올라온 거 보세요. 한 뭐 1000위안 정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4,600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생산하고 있는 후성의 주가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LiPF6 이 리튬염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급 모델이 그러니까 중급에 좀 있고 최상급의 그런 리튬염은 아닙니다. 최상급의 리튬염을 생산하는 업체는 첨보입니다. 첨보. 첨보가 최상급의 리튬염을 생산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LiPF6가 좀 이렇게 중저가의 리튬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급 모델의 리튬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 중저가 가격이 뭐 이렇게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당연히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이걸 좋은 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가격 격차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첨보가 또 주가가 이게 올라가면 첨보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첨보는 이 리튬이온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첨가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사실 우리나라 업체는 없어요. 일본의 그 미쓰비시가 이 시장을 좀 꽉 잡고 있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첨보가 이 첨가제 시장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이고 그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해액과 관련된 회사 중에서 첨보가 아마 가장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 그러니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 염, 그리고 첨가제 이런 것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고 이 첨가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첨보가 좀 주가 흐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부분을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아기업, 뭐 후성, 첨보 이런 거를 그냥 다 전해액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구분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주가에 뭐가 올라갈 때 그 주가의 흐름이 좀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 안에서도 그 어디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은 순수 전기차 소재를 만드는 회사,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회사는 조금 솔직히 올라오는 족족 좀 수익 실현을 할 생각이라는 것을 비중 축소를 할 생각이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존의 사업을 하던 애들이 그러니까 동화기업 같은 애들, 동화기업은 목재, 그러니까 바닥, 동화마루 그렇죠. 이런 동화마루. 것, 예,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이번에 이제 전해액을 만드는 파나스 이텍이라는 비상장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제가 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DI 동일 그 회사도 방직 회사여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직과 면화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그 알루미늄 박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이런 회사들. SKC 역시도
화학 소재 부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동박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을 영위를 잘 하는데 거기에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은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박 쪽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뭐 워낙 좀 그게 덜 왜 오르지 그러냐면, 않았냐.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봐도 제일 많이, 그러니까 밸류 2차 전지 쪽 이끌고 가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그렇죠. LNF 이런 양극재 LNF. 업체들이거든요. 주가를 보시면 이들 업체들은 다 신고가 뚫고 지금 저 하늘날 별 날아가 있어요. 별 따고 있는데 동박 업체들이 아직까지 고점을 못 벗기는 경우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고점을 못 벗겼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역시도 고점을 못 벗겼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이만큼 갔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측면에서 이들 업체들이 키 맞추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때문에 아마 동박 회사들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가치가 자꾸 어떤 새로운 어떤 뭐 매출이나 이익의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한 가치보다는 그냥 다른 다른 그 소재주들에 비해서 덜 올랐다. 그렇죠. 그냥 요 원인인 거네요. 그렇죠. 네, 같은 유치원 다니는데 옆집 친구, 앞집 친구, 뒷집 친구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못 올라가면 누군가 데리고 갑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지금 이러한 벌어지고 있는 좋든 나쁘든 벌어지는 현상이 참 오래 가거나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환경이 싹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뭐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2차전지 밸류체인들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그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신 다음에 이제 접근하시는 거는 뭐 그런 전략은 저는 뭐 찬성하는 바인데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부침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좀 조심해야 그러니까 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신기술이 뭐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신기술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이게 좀 꺾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의외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중국 배터리가 오히려 저는 조금 중국 배터리의 경계하는 가격 경쟁력. 네, 그게 좀 경계해야 될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